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숙한 연애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늘 설레는 기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년의 연애를 경험하면서 느낀 여러 감정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년이 되고 나서야 진짜 사랑에 대해 다시 배우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활기차고 두근거릴 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 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작정 불타오르기보다는 신중해지고 미리 걱정을 하게 되며 때로는 자존심이나 사회적 위치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의 연애가 주는 특별한 매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사랑하면 그저 젊음의 열정만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중년의 연애만이 선사할 수 있는 묵직함과 믿음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연애 그리고 안정감 있는 연애를 추구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녹여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함께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중년이 되고 나니 예전처럼 연애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열정이 있지만 자꾸 여러 생각이 겹쳐서 선뜻 관계를 시작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 한편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 역시 중년을 지나면서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연애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상대방과의 가치관, 생활 패턴, 그리고 서로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조금 더 의연하게 상대를 바라보려는 자세가 생겼다고 할까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중년에 접어들며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 저는 상대방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림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느끼면 그저 그 감정에 몸을 맡기고 돌진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그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진정으로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려고 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겉모습이나 말투 같은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살아온 배경,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됐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도 저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은 중년이 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이 나이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도 괜찮을지 괜히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얘가 잘 안 됐지만 막상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나? 혹시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볼까? 괜히 쑥스럽고 겁도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마음속에서 계속 설레는 감정이 싹 튼다면 그 순간을 놓치는 게 더 아쉬운 일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한 번 사랑에 실패했거나 혹은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실패라는 게 어쩌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기도 해요. 저는 제 예전 관계가 끝났을 때 한동안 우울하고 다시는 사랑 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신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서 사람들을 멀리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 아픔을 통해 배운 것들이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픔조차도 훗날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 때 훨씬 더 따뜻하고 넓은 이해심으로 맞이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중년의 연애를 시작할 때 의외로 작은 디테일이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존중해준다거나 상대가 그날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지 재빠르게 캐치해서 작은 배려를 건네는 건 말이죠. 그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년 연애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젊었을 땐 서로의 생활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중년이 되면 이미 각자 쌓아온 삶의 궤적이 있으니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부드럽게 존중하고 함께 즐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중년의 연애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지만 망설이는 상태인가요? 이 관계를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일단 대화를 많이 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솔직하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망설이는지 털어놓으면 의외로 상황이 쉽게 풀릴 때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호 소통의 과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훨씬 단단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중년의 연애라고 해서 반드시 무겁고 심각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년도 분명 재미있고 유쾌한 경험을 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가 조금씩 일상을 공유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저는 상대가 예전 학생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를 우연히 함께 듣게 됐어요. 그 순간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물밀듯 떠오르면서 마치 첫사랑 때의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 마음이 설레는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데 도무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봤어요. 일, 가정, 개인적인 사정 등이 겹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인연이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취미로 시작했던 모임에서 뜻밖의 관심을 보여준 분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가 주선해준 작은 만남 자리에서 의외의 설렘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스스로 선을 그지 말고 가끔은 그 틀을 벗어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이 한층 포근해지는 기분이에요. 마치 저의 지난 연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설렘과 아픔, 후회와 기쁨 모두가 뒤섞여서 커다란 경험이 된 듯합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사랑의 순간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꼭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은 삶에 큰 활력을 주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중년의 연애가 오히려 더 찬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봐왔던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다만 그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년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혹은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또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개인적으로 저는 상대방을 대할 때 지나치게 꾸미거나 포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조금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매력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럴수록 솔직함이 주는 편안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년의 연애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서로가 이미 쌓아온 시간과 경험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건강한 출발점이에요. 누구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인생에서 겪어온 이야기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 차이를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서로의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열린 시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상대방의 습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외의 사랑스러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연인과 다른 점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거나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자기 자신도 변하게 되고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가령 저는 원래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만난 분이 산책을 워낙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따라 나가봤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일상의 큰 부분이 되고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산책 약속을 잡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에서 오는 즐거움이 쌓여갈 때 그게 바로 중년 연애의 소중한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중년의 연애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인생의 희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모르는 게 많아서 순수한 호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년에는 어느 정도 아픔과 기쁨을 두루 겪었으니 상대방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고 또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주변을 관찰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분명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는 순간도 오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자리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라도 다가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사랑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면 그게 바로 사랑이 주는 놀라운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은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큰 성장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실패도 했고 울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요. 어느 날 문득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그렇게 사랑했었지 참 뜨거웠고 아름다웠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 관계는 어떠신가요? 설렘과 안정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년 커플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때로는 높아져서 사소한 문제로도 크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예전에 비해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뜻밖의 상대방의 행동에서 서운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솔직한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나는 또 왜 그랬는지 최대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갈등도 있어요. 혹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깊어진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죠. 가끔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관계가 어색해졌을 때 어떻게 화해를 시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제가 해드리는 조언은 일단 작은 제스처부터 시작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슬쩍 준비한다든지 바쁜 일상이지만 잠깐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시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소한 노력에서부터 마음이 다시 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중년이 되어도 자존심에 얽매여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혹시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애태우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살짝 마음을 표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예전에 막연히 상대를 동경만 하다가 용기를 못 내고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차라리 용기를 내볼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물론 거절당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괜히 지금처럼 지켜보는 편이 더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마음만 졸이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중년의 연애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친구 같은 편안함도 무척 중요하다고 느껴요. 연인끼리도 친구처럼 편하게 장난치고 때로는 서로를 놀리면서 웃고 허물 없이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면 그 관계가 정말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가벼운 대화를 즐기고 웃고 떠드는 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주변 분들을 보니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면서도 연인의 설렘을 유지하는 커플이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관계를 보면 저도 부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사랑하는 분과 친구처럼 지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대방을 쉽게 단정짓거나 섣불리 비판해버리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잖아요. 서로가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짜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위에 애정이 더해지면 정말 따뜻한 연인 관계가 완성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계속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년이라고 해서 늦은 것도 아니고 꼭 신중해야만 한다는 틀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책임도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움트는 감정을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후회가 더 클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조금씩 표현하며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중년 연애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빠져들게 되네요. 조금이라도 제 경험과 생각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공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서로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볼까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다면 마음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결코 어렵기만 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고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없습니다. 각자 살아온 방식에 따라 또 만나게 된 상대방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의 매력인 것 같아요. 중년이든 그 이후의 시간 속이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믿음을 간직하며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맞이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그것을 외면하기보다는 살며시 들어보고 존중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려고 해요. 제 부족한 말들이지만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위로나 용기를 얻으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풍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와 함께 찾아뵐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을 찾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인생에는 언제 어디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해요.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설렘과 궁금증을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중년 여성분께 호감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단순히 중년의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생겨서 오셨나요? 사실 저도 한때는 비슷한 궁금증을 안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곤 하지요. 그래서 중년이라는 시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시절과 달리 중년에 접어든 여성분들은 다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이게 될까요?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을 살아가며 부딪히고 쓰라린 경험도 해보고 기쁨과 절망의 여러 순간을 통과하면서 스스로를 단단히 보호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중년 여성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온갖 멋진 말이나 선물 공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시간을 두고 진심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조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느낀 건 결국 무조건적인 호언 장담보다는 섬세한 이해와 꾸준한 태도가 더 중요한 열쇠라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소박한 경험담이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께도 작은 도움이 남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의 다른 점에 대해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젊은 시절엔 불같이 타오르는 감정이나 예쁜 말 한마디,
그 순간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특별한 이벤트 따위가 큰 힘을 발휘하지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꽃다발이나 깜짝깜짝 놀랄만한 표현이 곧잘 마음에 꽂히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시면 화사한 꽃이 가득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세레나데처럼 감정이 격렬하게 샘솟는 순간들이 있기 어려운 추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년 여성분의 마음속엔 조금 더 묵직하고 현실적인 바람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예쁘고 달콤한 말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삶을 함께 버텨줄 수 있는 단단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단단함이란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도감과 현실을 함께 보듬어갈 책임감 그리고 감정을 나누어주는 따뜻함 같은 것들입니다.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중년이 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인생의 굴곡을 겪게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던 밀어내기와 당기기의 연애부터 때론 오래 사귄 뒤 안타까운 결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인간관계에서 희비가 갈리는 순간들을 지나왔겠지요. 그래서 마음 한편엔 상처를 크게 받기도 했고 동시에 성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년 여성분들은 기대와 동시에 경계심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사랑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쉽게 내주기엔 겁이 나기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의 삶을 더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며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의도가 진정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살피게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년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사례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점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딱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3가지 꼭 해주면 좋을 것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겨도 좋고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무언가 정답처럼 여겨서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성격과 상황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활용하신다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년 여성분의 과거나 감정 경로에 대해 지나치게 묻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양한 삶의 면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억은 쉽게 들춰지길 원치 않는 지점이 많기도 합니다. 꼭 숨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면서 상처를 곱씹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서로 마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겠지만 섣불리 과거 연인이나 실패했던 사랑 이야기를 캐묻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거나 상대방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자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때론 알 수 없는 부분을 그대로 두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우선은 상대가 숨기고 싶은지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지 등을 배려해 주시는 게 중년 여성분들의 마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을 없애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야 서로 호감이 있으면 단숨에 연인이 되기도 하고 뜨겁게 시작했다가 급격히 식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년 여성분들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신중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이라는 게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너무 서두르며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감정을 표현한 뒤 당장 답을 기대한다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속도로 재촉하는 이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순간적인 열정이나 얕은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다가가고 작은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네되 상대방이 귀찮아할 정도로 지나치지 않도록 신경 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은근히 도움을 주되 과하게 들이밀지 않는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차분히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무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친구처럼 먼저 다가가 신뢰를 쌓고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성급함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3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말뿐인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멋진 말들로 상대의 기분을 한껏 띄워주는 게 큰 매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약속이 조금 어긋나도 그냥 우연한 해프닝처럼 넘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중년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말의 무게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꺼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지켜질지 아닐지는 냉철하게 구분하려고 하십니다. 지키기 힘든 약속을 마구 던져놓고선 결국 어긋나버린다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겠지요.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나 다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한번 입에 올린 말은 꼭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하게 될 때 상대방도 그 진심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아야 할 점들을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면, 즉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3가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년 여성분들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과 목표의식을 갖추고 있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된 삶이라는 건 무조건 거대한 부나 눈부신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매일을 조화롭게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지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중년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허황된 꿈만 쫓고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는 과거의 한순간이라면 충분히 멋져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전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중년 여성분들도 아마 큰 호감과 신뢰를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배려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고 날카로운 말투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은 이미 많은 갈등을 겪어온 중년 여성분들께는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차분히 대처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작은 배려에서 드러나는 온화함 같은 것들이 오히려 화려한 이벤트나 호언장담보다 훨씬 진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곁에 계신 분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 사소한 순간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졌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 예전에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로워하던 시기에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아도 묵묵히 다가와서 토닥여주던 사람에게 깊이 마음이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려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큰 감동을 남깁니다. 세 번째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든든함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중년 여성분들은 더 이상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상대를 무작정 따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번쩍거리는 어떤 측면보다 서로의 일상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위험이나 변화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하고 버텨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았어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성급히 남 탓을 하거나 좌절하고 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들은 이 관계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차근차근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라면 안정감이 느껴지겠지요. 그런 평범한 일상의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하지 않아야 할 것과 3가지 꼭 해주면 좋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제가 오늘 드린 조언에만 매몰되시기보다는 상대 여성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등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중년 여성분들은 우연히 찾아오는 작은 기회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눈여겨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드러난 작은 행동 하나가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경험과 닮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건 늘 똑같지 않고 언제나 변수가 많다 보니 정해진 답변이란 없습니다. 저 역시 몇 번이고 실패도 해보고 때론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뜨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배우게 되더군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게 맞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칙들이 존재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 중년 여성분께 꽤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다가갔지만 상대방이 선을 긋는 듯한 태도로 거리를 유지하자 포기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정말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셔서 마음의 여유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답니다. 결국 조금 더 기다려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시더군요. 또 다른 예로 과거에 겉멋이 들어서 큰 약속을 해놓고 막상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를 바꿔주겠다는 등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는 등 화려한 말들은 그럴싸했지만 막상 약속의 시점이 되면 계속 미루거나 슬쩍 넘어가 버리는 시기지요. 그러면 당장은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듯해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도리어 그 실망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관계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무리한 약속을 하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선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르고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일상 속 도움을 제때 해준다면 그 진정성이 더 잘 전해지는 법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사례를 듣고 나니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과거에는 저도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사이에서 화려한 표현으로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전부라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사회적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진심은 크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과 일관된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저 본인의 현실이 빠듯하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충분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본인 스스로도 중년 여성분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자신 역시 행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호감도 얻고 싶어 노력하되 정작 자신이 힘들기만 하고 어떤 희망도 못 느끼게 된다면 결국 오래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의 사랑을 얻고 싶다면 본인의 삶도 안정적으로 가꾸고 작은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긍정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어떨지 설레고 저녁엔 뿌듯하게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보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태도에 배어들면 중년 여성분들도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진솔하고 진지한 에너지를 읽어내기 마련이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중년 여성분께 메시지를 보낼 때 늘 똑같은 인사말 대신 다양한 표현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은 햇살이 참 포근하게 내리쬐는다고 해서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다고 진솔하게 전한다거나 바람이 불어오니 어깨를 다독이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났다고 알려준다거나 이런 작은 표현이 쌓여가면 상대방도 내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잦은 연락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반응과 리듬을 파악하면서 천천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이 답장을 늦게 하면 곧바로 서운함을 토로하고 왜 답을 하지 않는지 계속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상대방이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순간은 가까이 때론 한 발 뒤에서 바라봐주는 태도를 보여주면 오히려 그분이 먼저 편하게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있자 같은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내 일상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존중하며 들어줄 수 있는 동행자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엔 서로 끌리면 그 열정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열정 너머에 놓인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과 인생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덜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 든든함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진심이 전해지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 기억 속에 혹은 지금 곁에서 함께하는 분 중에 이러한 점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누군가가 계실지도 모르지요. 저 역시 지나온 관계들을 되돌아보면 좀 더 배려하고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지점에서 상대방이 보내주던 작은 신호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어쩌면 한번 스쳐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때가 많기도 하니 지금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 애쓰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한편 중년 여성분이라고 해서 언제나 침착하고 여유만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낭만과 모험심을 간직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독립심이 강해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어떤 관계를 떠올리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 중 하나는 모든 중년 여성분들이 다 같은 방식을 원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건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었지요. 각자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공식만으로 모든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책임감과 따뜻함 그리고 안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분들이 여러 면에서 겪은 감정의 변화를 통해 결론 지은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슴 뛰는 모험을 따르던 분들도 이제는 인생의 후반을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하실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편안함이 곧 지루함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웃고 울며 안전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안정을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중년 여성분들께 다가가도 괜찮을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예쁜 선물이나 값비싼 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려 들거나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옷차림이나 생활 패턴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이 혹시 본인의 삶에 지치거나 힘들어할 때 작게라도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해주신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크게 점수를 얻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주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작은 말 한마디를 남겨주는 식으로 말이지요. 저도 예전에 어느 분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 방법들을 조금씩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이벤트로 한 번에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사한 식당 예약을 해두고 멋진 말을 준비했지요. 물론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날씨나 그날의 작은 계획을 물어보고 저 역시 제 일상의 소소한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서로 점점 가까워지도록 유도해봤습니다. 그러자 아주 천천히이긴 했지만 그분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분이 힘들어하거나 바쁜 일이 있을 때면 재촉하기보다는 천천히 기다려주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도움을 건넸습니다. 결국 그분이 어느 날 문득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조금씩 편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약속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신뢰와 감정을 조금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중년 여성분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젊은 시절의 연애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삶을 함께 나누며 적당한 거리에서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관계를 원하는지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동행을 원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상대방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열정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금세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점, 즉 상대의 과거나 감정 경로를 지나치게 묻지 않는 것, 너무 성급하게 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뿐인 약속이나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꼭 해주시면 좋은 점 3가지, 즉 안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여유있고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든든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큰 틀은 잡힐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중년 여성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원칙들은 많은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기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 가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속으로나마 질문을 던져주시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조언이나 경험담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인간관계의 큰 축이며 중년이라고 해서 그 가치나 의미가 퇴색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길고 복잡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기도 하는 신비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중년 여성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보여주는 작은 진심이 결국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엔 큰 반응이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그 꾸준함과 따뜻함에 문득 그분이 감동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혹시 시도해보셨다가 조금 지쳤거나 아직 반응이 없어 보이신다 해도 갑자기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신이 보여준 진심을 되돌아보고 방법이나 속도를 재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작은 팁들이나 경험담이 누군가에겐 하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중년 여성분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접근법을 조금 바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늘 그렇듯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혹시 오늘 이 대화를 계기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꼭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응원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인생의 즐거움과 무게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저도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불안정하고 서툴렀을까? 왜 더 배려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중년 여성분께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두려움을 접어두고 부드럽고 진실하게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감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싹 트는 마음을 소중히 다루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날 기회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부디 이긴 이야기 속에서 한 줄기라도 유익한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언젠가 따뜻하고 안정된 사랑을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